제가 볼 때는 이 만신창이로 버티는 것보다 개혁신당 이준석과 함께 일단 자리 잡아놓고 이 한동훈이 복귀를 하면 그쪽에서 이리 오세요 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동훈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1월 등판서를 이야기하더니 마음대로 되지 않자 또 2월 등판서를 내걸면서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잘데기 없는 짓을 한다라는 거죠. 지난 총선 때도 책임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여권 내 분열을 초래했죠. 급기야 대통령 탄핵까지 앞장섰습니다. 애국우파 국민들은요, 이런 한동훈의 배신에 치를 떨고 있죠. 그리고 띄워드릴 건데요. 그와 함께했던 배신의 세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시절의 화양연화였다라던 한동훈과 함께 문빠였던 김상욱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문재인 친구 송철호와 함께 일했던 듣보잡 김상욱이 한동훈이 이끌던 4.10 총선에서 기어들어와서 당에 분탕질을 하고 아직도 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 자기 세력을 꽂기 위해서 4.10 총선을 이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김상욱 의원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북한 이름 한동훈, 그 한동훈과 함께하는 그 세력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김상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나가라 하고 버티고 있고 요 모습 그대로 성별만 싹 바뀌어서 여자 김상욱 같은 김예지가 있죠. 나가라 하는데 비례라서 지금 나가면 난 금배지 떨어지니까 라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김상욱 이야기입니다. 이 김상욱이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시당위원장입니다. 시당 권한 굉장히 높죠. 시당위원장이 구의원, 시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천관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상욱을 울산시당위원장에 꽂은 이유가 뭘까요? 한동훈이 4.10 총선을 자기 세력을 퍼뜨리는 것으로 이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당에서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가요, 시당위원장 교체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을 상정했으니까 회의를 열어야 되니까 이 울산시당 위원장인 김상욱에게 회의의 개최를 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욱은 제 손으로 제 손목을 잘라야 하는 처지, 그런데 회의는 안 열 수가 없다. 시당위원장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당위원장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올라온 안건이 나 그만두라는 안건이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이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김상욱이 탄핵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그리고 일부 당원들이 지속적으로 김상욱의 탈당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상욱은 듣는 둥 마는 둥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죠. 이 좌파 내려온 남불도 약간 이런 색이죠. 좌파들은 자리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돈 나올 구멍 또는 권력을 쥐는 구멍, 그래서 굉장히 뻔뻔하게 버티고 있죠.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시당운영위원회는 김기현, 박성민 국회의원과 각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자치단체장들, 상임위원장들 합해서 한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 중에 3분의 1이 운영위원회 회의 열자 그리고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다퉈보자 라고 하면 시당위원장은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시당위원장의 선출도 이 26명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준 것도 나, 너의 권력을 뺏는 것도 나, 이런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회의 개최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김상욱 너 조만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 근데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이 김상욱은 절대적으로 시당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버티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버텨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뭐 곳곳에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압박을 받고 있어. 탄핵을 찬성했다라는 이유로 한동훈은 6월에 복귀할 거야. 한동훈이 복귀를 한다면 이 정치의 세대 교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를 압박하는 고인물들이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싹 사라질 거야. 한동훈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주로 김상욱이 통화하고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건 오마이뉴스 이런 쪽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운영위원회를 15일이나 한 17일 정도에 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와서 회의를 개최는 할 거지만 조금 지금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울산 지역 정치가 묘합니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역 유지들까지도 계엄 사태 후에 김상욱이 나를 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쥐가 운영하고 있는 자기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관리하는 지역 사회가 묘해. 그들만의 카르텔로 똘똘 뭉쳐서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은 배척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위협은 그냥 만만한 위협은 아니고 이 김상욱이를 완전히 울산에서 뽑아버려야 한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직접 공격할 명분이 없다 보니 이것저것 막 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막 비난할 것들을 다 끌어모으고 공격하고 있는데 정말 만신창이가 돼버릴 것 같다. 그런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 이러면서 오마이뉴스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되냐면요. 나 지금 만신창이로 당하고 있어. 이 지역사회가 좀 이상해. 그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면 막 조져내는 분위기야. 국민의힘 이상해. 국민의힘은 세대교체가 필요해. 국민의힘 좀 이상해.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몸 담고 있는 당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다.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버티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계엄 해제에 나설 때 그리고 탄핵 찬성에 나설 때 이보다 더한 일도 각오했다. 아니 보통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이게 국가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통 이런 각오를 다지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 당을 배반하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던 짓거리를 했는데 뭔가 뭐 역사적인 뭔가 일을 한 것처럼 막 내가 버텼어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한동훈과 같은 색이다라는 거죠. 한동훈도 본인의 정치적 업적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인 순간을 내가 만들었다. 비상계엄 해제를 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자가 발전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5%가 완벽히 치솟을 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건 보수가 과표집됐기 때문이다. 이 숨어있는 샤이 중도가 한동훈이 복귀한다라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다. 지금 보이는 5%가 다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그 한동훈 측관들은 이 자가 발전 중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 사고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쪽으로 어디로 개혁신당하고 손을 잡으면 돼요. 독인 객인이다 라는 거죠. 내 잘났네 하고 있는 것들끼리 뭉쳐서 막 지지기 뽑고 싸우고 한번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동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역사적인 일을 했다. 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 해제를 그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세상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 군홧발에 짓밟히는 이런 거 가지고 막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지금 2030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왜 지금 부정선거에 분노하고 왜 헌법재판관들의 불공정한 심판 흐름에 어떤 식으로 비난을 하는지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 이것만 보겠다라는 거죠. 이들이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는 저쪽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아니면 쉐쉐하는 중국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인터뷰 내용이 기가 찹니다. 만약에 일부 지지자들 주장대로 정말 탄핵 기각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항쟁할 것이고, 또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의 인터뷰도 아니고요. 2월 7일 인터뷰입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 정도로 마무리해보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안 읽어본 놈이다 라는 거죠.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뉴스들만 봐도 지금 이 생각이 다 부셔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김상욱 의원은 김어준 방송, 뭐 저쪽 좌쪽 진영의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뉴스의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을 조금 판단을 해보면 한동훈하고 짝꿍이 맞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주로 이 뉴스를 접하고 주로 정보를 접하는 게 저쪽 좌쪽 진영의 뉴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은 이 당색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만신창이로 버티는 것보다 개혁신당 이준석과 함께 일단 자리 잡아놓고 이 한동훈이 복귀를 하면 그쪽에서 이리 오세요 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상욱 뭐 압박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버텨봤자 좋은 꼴은 못 볼 것 같습니다. 가볍게 모든 직을 내려놓고 개혁신당과 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색이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사라지고 있죠. 강력한 보수 정당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 후에 미국같이 공화당이 100년의 역사잖아요. 한국 공화당 100년의 역사를 가질 한국 공화당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김상욱 같은 사람, 내부 총질하는 사람, 정신 상태는 좌쪽에 있는데 몸은 우쪽에 있어서 이리도 저리도 못하면서 총질하는 사람 정말 거북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 TV였습니다.